안녕하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똑똑한 노트이비의 제임스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결혼하고 나서 3, 40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 한 채를 사시는 게 삶의 목적이셨을 거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꿈을 이루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후로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생활비도 부족했던 터라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잘 나오던 기초연금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더니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구독자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계시고요. 남편분께서 기초연금 22만 원을 받고 계셨고 아내분은 아직 만 65세 전이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 남편 100만 원, 아내는 4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재산은 시가 8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4억 원 하는 아파트에 사시다가 아들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시느라 아파트를 팔고 5억 원 전세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재산의 변동, 즉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편의 기초연금 월 22만 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집을 소유했을 때와 전세 살 때의 소득 인정액을 비교함에 앞서 먼저 작년 2023년 10월까지 남편께서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이 아닌 22만 원을 받으신 이유는 남편분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2023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금액인 48만 4,770원을 초과한 1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약 1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 부부의 소득 인정액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시가 8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4억 원 하는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소유하고 계셨던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 4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6,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060만 원이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83만 3천 원이 나오므로 시가 8억 원 아파트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83만 3천 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전세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전세보증금은 5%의 기본공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5억 원에 기본공제 5%를 적용하면 4억 7,500만 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360만 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13만 3천 원이 나오므로 전세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1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이 있을 때와 전세 살 때의 소득 인정액을 비교해보면 8억 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는 83만 3천 원, 5억 원 전세 살 때의 소득 인정액은 113만 3천 원입니다. 차액은 30만 원이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 상승한 것이고 그에 따른 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므로 40에서 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임대보증금엔 단 5%의 기본공제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5%의 기본공제도 주택 임대보증금에만 해당되고 점포 등의 임대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불리한 이유입니다. 집을 살 때 받는 담보대출은 100%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주고 임대소득도 42.6%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면서 집 없는 어르신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기본공제가 5%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 재산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시는 결정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집을 팔기보다는 차라리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계신 집에 계속 사실 수도 있고 집값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되니까 기초연금 계산 시 40에서 50%의 기본공제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받은 금액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에는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2% 인상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유리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셨을 때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재신청하라는 통지가 오므로 아직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내일이라도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초연금 산정 시 재산과 소득의 정기조사는 1년에 2회 이루어지지만 정기조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현재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5월까지 공적연금개혁안이 국회 제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공적연금개혁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로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